도저히 믿기 힘들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해온 제가 단 하나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이야. 사람들은 종종 한 문장이 인생을 바꾼다고? 라고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믿기지 않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긴 한국어 한 문장이 있었죠. 광고라는 세계는 철저하게 임팩트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짧은 순간에 최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강렬해야 하며 기억에 남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자극적이고 명확한 문장을 고집해 왔어요. 뇌리에 박히는 단어 선택,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 그리고 감정을 자극하는 사운드 디자인까지. 그것이 저의 20대 전체를 바쳐 갈고 닦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나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루아나 바르보사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광고계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의 브리핑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들은 항상 더 강렬하게, 더 기억에 남게, 더 충격적으로라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주말도 반납하고 때로는 건강까지 희생했습니다. 우리 팀이 만든 광고가 거리의 전광판에 걸릴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글로벌 광고 콘테스트의 심사위원 자격으로 상파울루 국제 컨벤션 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 대상 중 하나는 세계 각국의 긴급 구조 상황을 다룬 공익광고 모음 영상이었고 그 중에 터키 대지진 구조 현장을 담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무너진 건물과 절망적인 표정을 한 이재민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나레이션과 인터뷰는 각국의 구조대원들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모두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희망을 전하려는 말들이 이어졌죠.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서 저는 이미 수십 개의 영상을 보며 감정적으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전문가적인 눈으로 영상의 구도, 편집, 색감, 메시지 전달력을 차갑게 분석하고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상도 그저 잘 만든 다큐멘터리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구조 현장의 모습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다뤄진 익숙한 장면이었고 인터뷰 역시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장면이 바뀌며 한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를 하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멈춘 듯 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평범한 말이죠. 하지만 그 한국어의 억양, 그 말투, 그 속에 담긴 감정의 떨림은 이전에 들어본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눈앞의 구조대원은 온몸이 먼지와 피로로 가득한 상태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보다도 희망이, 지침보다도 다짐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심사위원석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 눈앞의 스크린은 흐릿해졌고 귀에는 오직 그 한국 구조대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임팩트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강렬함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이미지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짧은 말 한마디가 저를 깊숙이 관통했죠. 영상이 끝난 뒤에도 저는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귀에 맴돌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브라질 사람이고 포르투갈어가 모국어입니다. 영어와 스페인어에도 익숙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다뤄왔던 어떤 언어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도 섬세하고 따뜻한 감정의 결이 한국어 한 문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제 옆에서 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그 한국어 문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인 완성도나 스토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그 말의 울림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단순한 6개의 음절이 어떻게 이렇게 큰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유튜브에서 한국 재난구조 인터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영상들 속에서 다시 그 장면을 찾을 수 있었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단어의 의미는 번역기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 어조와 억양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텍스트로는 도저히 옮겨지지 않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호텔 창문 밖 상파울루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그동안의 제 경력과 작업 방식에 대해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극적인 이미지와 문구를 만들어 왔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주의 환기에 불과했을까요? 그 한국 구조대원의 말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수백 개의 화려한 광고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단어가 아니라 말의 흐름과 리듬과 온기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리우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회의에서 더 이상 임팩트나 주목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진정성과 공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죠.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만든 새로운 캠페인들이 놀라운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리우의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종종 그 한국어 문장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광고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쌓인 냉소와 회의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콘텐츠 에이전시와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위한 국제협업이었고 저는 기획과 영상 연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기초 회화 책을 펼쳤습니다. 무작정 구매한 책이었지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한글 잠호음을 배우고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하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은 중얼거렸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와 말투는 어딘가 모르게 부드럽고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고 도시의 에너지는 무척 질서정연하면서도 생동감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는 작은 인사말에도 미소를 짓는 사람들. 그들의 말 속에는 단어를 넘어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혼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며 커피를 마시던 중 저는 문득 그날 들었던 그 한국 구조대원의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인사말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이 짧은 말들 속에서 이상하게도 포근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의사 전달이 아니라 정서 전달에 최적화된 언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조금씩 한국어를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가 점점 저에게 가장 가까운 언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는 한국 에이전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가 배운 한국어 인사를 건넸을 때 직원들의 얼굴에 피어난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에 감동했다며 더 많은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를 습득하는 기쁨에 푹 빠져들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미팅에서는 비록 통역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그들의 말투와 리듬, 그리고 대화 속에 녹아있는 정서적인 층위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의 진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할 때의 따뜻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프로젝트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한국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밤에는 호텔방에서 한국어 앱을 통해 새로운 표현들을 익혔죠. 저는 제 귀가 점점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에 익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기만 했던 소리가 이제는 조금씩 의미를 가진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숙소 근처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과 강물에 반사된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광고계에서 쌓아온 10년의 경력, 리우데자네이루에서의 안정된 삶,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 뛰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소리의 연속이었던 한국어가 점차 의미를 가진 언어로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오가는 대화, 카페의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노래 가사, 버스 안내 방송의 부드러운 억양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 사이의 정서와 관계를 담아내는 공감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국제구호단체의 광고 캠페인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의 광고였죠. 처음 한국 도착 후 며칠 동안은 시차 적응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습니다. 촬영 준비를 위한 사전 미팅이 있던 날, 저는 프로덕션 팀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통역가로 참여하게 된 마리아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5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그녀는 첫 인상부터 밝고 친절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까지 능통한 그녀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리아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가 제 한국 체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은 그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특별한 반짝임을 띠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와 말끝의 부드러운 억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에 관한 그녀의 설명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라고 하던 마리아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같은 의미라도 어떤 어미를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런 섬세함이 한국어의 매력이에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첫 촬영날 구조 현장에서 만난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으니까요. 그 구조대원은 카메라 앞에서 실종자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도 중요했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과 따뜻함이 더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통역을 통해 들었지만 그 목소리의 톤과 억양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리아는 제 관심을 눈치챘는지 저를 위해 짧은 한국어 교습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권유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한국 체류를 완전히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촬영이 없는 시간이나 저녁, 식사 후 짧게라도 마리아와 한국어 학습 시간을 갖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낯설던 발음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현지 스태프들이 제 한국어 시도에 웃으며 호응해줄 때면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촬영이 중반에 접어들 무렵 저는 구조대원의 그 말,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겠습니다. 늘 한국어로 직접 말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도움으로 그 문장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발음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이었던 문장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졌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의 리듬과 선율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광고 영상의 콘셉트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정해졌죠. 이 문장은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느낀 언어의 힘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한국어로 직접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번역된 자막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로써 시청자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문장으로 말이죠. 촬영 마지막 날, 저희는 구조 활동의 상징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이어가는 모습을 담는 씬이었습니다. 감독은 저에게 카메라를 향해 한국어로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옆에서 격려해주는 가운데 저는 심호흡을 한 뒤 그동안 연습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문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그 구조대원의 인터뷰에서 느꼈던 감동을 이번에는 제가 직접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영상이 완성되어 프로젝트 팀과 한국 측 협업사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모두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로 말한 마지막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영상은 공식적으로 출시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광고 업계의 새로운 논의를 촉발했고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반응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브라질 시청자가 영상 아래 남긴 댓글이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줬어요.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문장의 진정성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그 문장 안에 제가 한국어에서 배운 따뜻함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무척 기뻤습니다.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저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지 작업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한국어와 그 문화에 더 깊이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기꺼이 제 언어 학습 파트너가 되어주었고 우리는 주말마다 서울의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며 실제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익혀갔습니다. 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살아있는 한국어를 체험했습니다. 종로의 찻집에서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한국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강공원에서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회화를 연습했습니다. 낯선 언어였던 한국어가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제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단어는 정보를 전달하지만 억양은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은 때로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준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짜 소통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도 진정성 있는 언어와 표현을 통해 서로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깨달음은 제 인생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리아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마침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었고 고즈넉한 골목 사이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제가 처음 한국 구조대원의 인터뷰를 듣고 느꼈던 그 감동이 이 거리 곳곳에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마리아와 헤어지기 전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창문이에요. 당신이 그 창문을 통해 본 풍경이 아름다웠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열려 있었다는 증거죠. 라고 말이에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어라는 매개체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방식은 제게 너무도 따뜻하고 강렬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의 작업과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그 영상의 대본을 꺼내어 봅니다. 기다릴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문장은 단지 구조 현장의 위로를 넘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켜 준 선언이자 기념비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언어의 진정한 힘은 정보 전달이 아닌 마음과 마음을 잇는 데 있다는 깨달음을 준 소중한 말이죠. 한국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여러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제 마음에 남긴 특별한 울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찾아 들으며 그 시간의 기억을 되살리곤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집이라는 걸 한국어를 통해 배웠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울림은 국경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과 깨달음을 제 작업과 일상에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든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하면서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언어의 말투, 억양, 문장에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어쩌면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집이라는 걸 한국어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를 통해 삶의 온도와 시선을 다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따뜻했다면 영상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